한미 반도체 2023년 경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2배 더 오른다고? 폭풍질주 이 종목 웬만해선 막을 수 없다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홍성용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미 반도체 목표주가 줄상향, 1분기 영업이익 1200% 쑥, HBM 공급 부족 지속, 목표주가 최대 26만원까지, 고대역, 고대역 폭이라고, 이거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HBM 본도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의 지위가 공고해지고 있고 완벽한 체질 개선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을 이제 증권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뭐 어떤 희망적인 코멘트들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물론 지금 4월 그 중순이니까 1분기 실적이 공시가 슬슬 다시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만은 1분기 영업이익이 1200%가 쑥 올라갔다 이렇게 됐는데 에, 아직 1분기 거는 공시가 안 됐습니다. 한미 반도체 거는. 제가 궁금한 것은 기자는 어떻게 영업이익을 입수했는가? 이런 거로 봐서는 좀 홍보성 기사 같다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이 1분기에 그 공급 계약 체결이 공시가 3월 22일자로 된 게 있는데 SK 하이닉스한테 계약 금액 214억 원짜리 그 HBM 제조용 그 듀얼 TC 본도 1.0 그리핀 장비를 수주했다는 게 공시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한미 반도체 그 회사 전경 사진을 소개를 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2023년 실적이 어떻게 됐을까? 매출은 1,570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무려 51.5%가 감소했고요. 제공품은 35%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직 만들고 있는 장비가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매출 원가가 적게 내려갔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매출 총익이 56.6%가 감소했고 판매 관리비를 줄였습니다마는 영업이익은 378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65.5%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9.7%가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그 총 제조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있고 스루프 분석을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재고 자산의 변동 금액이 마이너스면은 이게 이제 재고가 증가하겠다는 의미고요. 원재료 매입액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재고 자산의 증감 범위가 전체 재고 자산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번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58.3% 감소했고 운영 경비가 35.8% 감소했습니다.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434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금액이 26.2% 감소했고요. 총 제조 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1.9% 하락, 상대적으로 재료비는 1.9%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했을 것이라고 1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제품은 없습니다. 장비로서 완성이 되면 바로 현장에서 인도되는 것 같습니다. 제공품이 212억 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23억 원이 감소했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 스루프 회계에는 영업이익이 더 적게 나올 것입니다. 근데 회사는 이제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죠. 스루프 분석은 요 제공품만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비교해 보면은 증감액을 차이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바로 그 원재료 및 저장품에 대한 증감액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원가는 틀리진 않는데 총 제조 비용을 외부에서 볼 때는 이제 왜곡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게 좀 문제점이 있죠. PQ 총 제조 비용의 갭도 역시 재고자산 변동 범위 갭하고 그 동일한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재료비도 마찬가지고요.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그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을 검증을 해보면은 현금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이 189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189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153억 원이 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36억 원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27억이 해서 장부 가격을 줄였습니다. 그래도 갭이 8억 6,300만 원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일부 유형 재고 자산으로 대체된 금액이 11억 8,300만 원이다. 그래도 3억 2천만 원이 그 갭이 있습니다. 2022년과 2021년은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2023년에 3억 2천이라는 돈이 불투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그 스루폿 손익을 데이터를 가져다가 계산을 합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여기 그 매출 재료비 산식을 표현해 놨어요. 그것이 42.9%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이 갭이 매출 그 감소율 하고의 갭이 플러스 3.6%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르픈율은 4.2% 하락했고요. 운영 경비가 35.8% 감소시켰습니다. 영업이익은 284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93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제공품이 현재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인당 평균 임금이 7,020만 원인데 전년보다 약간 떨어졌어요. 2.4%. 그 매출도 줄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 10명 정도 그 퇴직을 했는데 에, 뭐 영업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아마 그 나가지 않았을까? 개개인적으로의 그 인생으로 보면은 참 어떤 사람을 그 취재해 보면은 헐레기들이 많을 거예요. 영업이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 자르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야, 매출이 그렇게 크게 주는데도 이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 개개인의 인생이 그 드라마 같을 것 같아요. 근데 회사도 그 이렇게 그 전체 인원이 한 650명 선에서 하는데 630명 선으로 줄었는데 아마 경영주 입장에서도 그 가슴이 아프긴 아플 겁니다. 급여는 중견기업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버스 기사보다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외주 가공비가 57.7% 감소했고요. 지급 수수료가 39.2%. 그 매출이 감소하니까 그 계속해서 다른 것도 다 이 돈 나가는 돈이 없겠죠.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인데 제공품 하나만 해당하겠어요. 0.9회전이면은 1년에 1회전도 못 한다 그러면은 지금 제공품이
너무 많이 밀려 있다는 얘기죠. 어, 마이너스로 나오고요. 1.37회전. 스루프율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생산성도 크게 떨어졌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4.1%가 증가했어요. 차입금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런 거를 그 통계 매트릭스 표를 만들었는데 회전율하고 스루픈율이 동시에 하락했으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이 경우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수주 판매 가격이 좀 싸게 이미 계약이 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추가 그 계약을 해가지고 가격 올려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1차, 2차 출원에 의해서도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는 거하고 일치는 합니다. 또 다른 증거,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은 산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비 수주업이기 때문에 건별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좀 여의치가 않은 그런 기준이 되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판매 가격이 인하가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회사의 설명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려줄 순 없다 이거죠. 알려주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반도체 장비의 경우 주문에 기반하여 제작되는 품목으로 단일화된 모델과 가격으로 공급되지 않으며 주문 시 원재료의 매입 비용,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 및 성능 요건, 컨버션 키트 등의 요구 수량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를 산출하고 결정하므로 일률적 가격 변동 추이 산출이 어려워 기재를 생략합니다. 이해는 하겠어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봐서는 그래도 회계 투명성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실적을 통했는데 올해 좀 주가도 그렇게 많이 오르고 그런다는데 그러면은 계획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 거냐? 3월 달에 또 그 SK 하이닉스한테 수주한 거 그게 뭐 214억이면은 전체 매출액에서 큰 부분도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고방식의 한계가 턴 어라운드 해보자. 작년도 실적을 100% 플러스로 전환해보자는 착상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면은 2643억 원을 해야 되는 거로 나와요. 이 경우에 이제 그 매출 원가가 1419억 원으로 그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총 제조 비용도 한번 예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재고의 증감액 그 재고가 제공품이 35%가 증가했었는데 이제 빨리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납품을 하게 되니까 재고가 제공품이 크게 준다고 봤어요. 25%는 줄여보자. 그 빨리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돼서 나온 게 이제 그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에, 그 원가 사고 방식은 재고 증감을 감안해 가지고 이제 뭐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제 재무회계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영업 쪽에서는 있는 거 그냥 다 더한 게 그 이 판매액 아니냐. 이게 어떤 납품 단가라고 본다면은 어 마침 그 SK 그 이번에 그 수주한 그 금액하고 유사한 것 같기도 합니다.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그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게 납품 단가라고 하나의 그 단가라고 그냥 단단히로 얘기하겠어요. 자, 26만 4천 원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수주를 해야 됩니다. 영업은 아니 그 지금 경쟁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만 뭐 HBM 되는 것도 아니고 등등 해서 24만 3천 원이 우리 맥시멈인데 그러면은 이제 결제권자가 25만 원 받아봐.
그러면은 이제 영업에서는 이게 이제 이 견적서를 브릭다운해서 아마 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재고 증감까지 그 견적서에 넣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풀림을 하게 되겠죠, 뭔가. 음, 그 되게 따지는 데는 꼼꼼하게 그 견적 내역서를 아마 그 따지는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단가라고 한다면은 그게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영업에서. 그러니까 이제 갈등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쨌든 25만 원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48,100원이 남는데 계획보다는 그래도 떨어진다 이게 왜 그러냐? 사실은 결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재고가 감소하면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은 이익이 줄게 돼 있어요. 산식이. 그래서 이제 또 재무회계가 꼬득입니다. 그 제공품을 좀 늘릴 수밖에 없다. 계속. 그래서 25%를 증가시킨다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89,100원의 이익이 난다. 계획은 62,000원인데 89,000원 이익이 납니다. 라고 또 유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을 실질적으로 이루려면은 어, 재고가 감소하는 전제 조건에서 그 8% 정도 더 추가 생산을 더 해가지고 완성을 해서 어, 한 27만 원, 그러니까 이제 다시 100만 원 단위로 환산하면은 2,700억 정도로 해야 632억 원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살 필요가 있느냐? 자, 스루풋 회계로 다른 길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손익분기점 산식을 이용해서 그 턴어라운드 하는 거죠. 다 100% 플러스로 돌리면은 슬픈율은 그대로라고 보고 2,278억 원 하면은 되는 거로 일단 됩니다. 매출액이 이게 이제 판매 가격이라고 비유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하나 방법, 스루폿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따지니까 이것도 턴 어라운드 해가지고 그대로 하는데 우수리 빼고 재료 비율을 약간 낮추고 그 다음에 스루폿율을 더 좀 올린다 이렇게 봤을 때 요건 그냥 우수리만 떼는 거죠 소시점을. 그랬을 때 이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그 경우에 이제 재료비가 41.5%가 증가해야 된다는 이것도 이제 입력 변수로서 만들어 놨어요. 이 금액에 유사하게 나오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낼 거냐? 어, 22만 7천 원에 계약을 한다면은 5만 원 돈이 남게 돼 있습니다. 어, 원가 회계보다는 좀 적은 예측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회전율이 0.9회전뿐이 안 되는데 이게 말씀이 되느냐? 그러니까 1% 아니 1회전 최하 1회전 정도는 해야지. 이래서 이걸 다시 100만 원 단위로 환원해서 2,400억 정도 하면은 한 이제 600억 정도 이게 좀 현실적인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 T 회계 기준은 이 판매 단가가 좀 낮게 예측이 되고 원가 회계 기준은 좀 높게 예측이 됩니다. 이런 것을 하나의 통계로서 제가 이제 표를 만들게 됐는데 재고가 크게 증가했었죠. 그러면 원가 회계보다 영업이익은 항상 낮게 나오게 돼 있고 스루풋은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루풋 회계는 인플레이션 완화 이 효과 기능을 한다. 이렇게도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매출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 GDP, 명목 GDP하고 비율을 해보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436억 원으로서 요게 이제 현금 수익률로 계산하면은 6.8%, 전년도에 39.2%인데 크게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EMS 그 전체 사업 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현금 흐름액은 1318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종 그 현금 유입액은 13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어, 이 번 돈은 그 뭐 크게 얼마 안 되죠. 뭐 저기 세후 현금 순이익이. 그리고 그 이 FEM으로 최종 그 들어온 현금은 1396억 원인데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겠어요. 그 이 캐펙스 그 자본적 투자에 2,198억 원을 투자를 크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최종 그 현금이 벌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고도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돈은 사실상은 벌었다. 영업이익은 줄었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잉여 현금 흐름을 자유 현금 흐름으로 이제 부르기로 했어요. 잉여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풀이라는 거를 잉여라고 번역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서 무식하게 풀이니까 자유 현금 흐름, 돈을 벌어서 내가 집행할 수 있는 돈입니다. 채권자한테 358억 원을 거꾸로 추가 차입을 했어요. 레버리지율이 7.8%로 증가했죠. 뭐 이자 부채율은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돈을 추가로 차입했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는 주주한테 546억 원의 현금이 나갔습니다. 어, ROI 측면에서 이익 배당률이라고 표현을 하면 8.5% 매우 높은데 그 내역은 그런 게 아니고 배당금은 600억 나갔고 자기 주식 취득으로 그 계속해서 매년 2022년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주가를 그 자기네들이 주식을 매수하면서 취득하면서 아마 고가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올리지 않았느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도 안 하는데 가격이 그렇게 올랐다면 진짜 성과가 좋아서 하는 건데 이게 작전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의구심을 갖고서 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또 자기 주식을 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처분을 또 하는 것도 나와요. 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동일한 가격으로 또 사고 팔고,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있고, 주식 보상 비용도 있고, 이 주식 보상 비용은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만은 실제 그 직원들이 내는 거는 아니고 회사 돈으로 이것을 그 직원들한테 주는 거 같은 성격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식 보상 비용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이 이쪽에서 이 자본 변동포에서는 돈이 나간 거로 그렇게 되죠. 마이너스로. 요게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온 거니까 플러스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그 연초에 2023년 연초에 12,650원짜리가 14만 6,300원입니다. 현재. 이건 아주 아주 그 굉장한 이 폭등이 일어난 거죠. 장 PBR 장부 가격 대비 2,407%나 뛰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임팩트라는 게 미래 가치로 제가 좀 착상해낸 건데 이게 스루폿 기준으로 봤을 때도 81.3%가 성과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임팩트 2는 그 현금 지표로서 한 것도 이것도 크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1분기에 이제 뭔가 사건이 있었던 모양인데 올해
1분기 때부터 크게 오르기.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슬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곽동신 씨가 35.54% 가지고 있고, 광록원 씨가 9.29%, 연금공단이 6.51%, 외국인이 14.76%로 나름 관심 있는 종목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